모든 나라가 단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는 현대 세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힘들에 의해 침묵 속에서 단련된다. 그들은 역사와 운명 사이를 걷고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목적을 그 안에 숨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지금 수년간의 눈에 보이는 성취 이후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왔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한 젊은 예언자가 밝힌 바였다. 숲과 신성한 강들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서 온 그녀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말수가 적었지만 말을 할 때면 무언가 더 큰 존재가 그녀의 입을 통해 말하는 듯했다. 깊은 명상 중 그녀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 환상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있는 자리를 보지 않았고 다른 땅, 다른 풍경, 다른 민족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을 돌에 묻힌 심장으로 묘사했다. 그 심장을 만졌을 때 바위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치 한 나라의 영혼 전체가 다시 숨 쉬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선언했다. 과학으로 빛났던 나라가 이제는 정신으로 다시 빛날 것이다. 한 지도자는 힘에 의해 아니라 고갈에 의해 끝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존재는 선출되지 않고 인식될 것이다. 이 계시 이후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된 계엄령은 이제 다른 무게를 띠게 되었다. 단절의 무게. 더 이상 임시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상이었다. 강제로 주어진 질서는 거리에는 침묵을 가져왔지만 각 가정 안에서는 목소리를 일으켰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뚜렷하여 무시할 수 없는 집단적 불안이었다. 젊은 예언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급히 세워진 높은 탑이 안에서부터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 꼭대기에는 외로운 인물이 버티려 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은 마른 뿌리 위에 있었다. 구조물은 여전히 서 있겠지만 정신은 이미 떠난 상태일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공허함이 결국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 대통령도 가능한 후계자도. 그녀의 말은 비난하지 않았고 분열시키지도 않았다. 단지 정치적 순환이 끝났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소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전환이다. 그녀는 예언했다.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저항은 오겠지만 무의미할 것이다. 하늘이 정한 때에 시간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을 보았다. 궁전 앞에 멈춰 선 군중이 위를 올려다보며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흐렸다. 목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 군중 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한 젊은이가 맨발로 눈을 감은 채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마다 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예언했다. 새로움은 뒤에서 올 것이다. 그는 왕좌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두가 걸을 수 있는 땅을 가져올 것이다. 이 이미지는 마음으로 듣는 자의 영혼에 속삭임처럼 울려 퍼진다. 그것은 무장혁명이 아니다. 조용한 대체이다. 낡은 권력은 점점 더 공허한 몸짓 속에서 스스로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연단위가 아니라 두려움에 지친 의미를 갈망하는 민중의 감수성 속에서 떠오른다. 회복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지금 다른 형태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것은 의미의 위기다. 번영은 더 이상 영혼을 침묵시키지 못한다. 복종은 더 이상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모든 시민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맴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 젊은 예언자는 남북 간의 분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상처받은 형제는 치유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잊혀질까 두려워 외칠 것이다. 그렇게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시험이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거울이다. 왜냐하면 그녀에 따르면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 존재의 새로운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대신 세계를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선 자신 안의 의심의 그림자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적으로서가 아니라 통과의 문으로서 권력의 구조들이 의심받고 있다.
오래된 상징들은 더 이상 영혼을 울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외치지 않는다. 그들은 바라본다. 느낀다. 그 환상의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삶의 가장 미묘한 층위에 스며든 듯하다. 마치 그 예언이 국가의 영혼에 직접 속삭여진 것처럼 어떤 언론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헤드라인도 변화를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의 행간에서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젊은 영적 지도자는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의 전환이라 불렀고 그것을 상세히 묘사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사물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상태.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 시기에 들어섰다. 그녀는 예언했다. 모든 것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기계도 시스템도 연설도.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집단 영혼은 이미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공허함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느낄 뿐이다. 바로 그 감정이 거리, 기업, 공공기관 전반에 퍼지고 있다. 질서는 아직 존재하고 법은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진동이 변했다. 자연스레 주어지던 신뢰는 이제 망설임 속에 머문다. 제도적 존중은 남아있지만 민중과 권력 사이의 영적 연결은 점점 끊어지고 있다.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계엄령 또한 그 젊은이는 통과의 상징적 이정표로 보았다. 그녀는 잘못이나 책임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중립적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보호의 이름으로 사용된 힘은 거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녀는 몰락을 말하지 않았다. 이동을 말했다. 마치 정부의 생명 에너지가 천천히 공식의 벽을 벗어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은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그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라 지목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이미 봉사하려 했으나 들리지 않았던 사람. 순진하다, 이상주의자다, 극단적이다 라고 3번 무시당했던 사람.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4번째에는 그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그를 찾을 것이다. 그 젊은이의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새로운 시대가 혼란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명료함과 함께 올 것이다. 혼돈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구조의 자연스러운 소진이 과거처럼 계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무대 위에서 대사를 잊은 배우가 순간적으로 즉흥 연기를 시도하지만 말하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다고. 관객은 점차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배우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이 믿지 않는 무언가를 연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그 감정이 지금 공무원들, 군인들, 고문들 사이에서도 싹트고 있다. 국가와의 단절이 아니라 서사와의 단절이다. 마치 모두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 일이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동안 주변부에서는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름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조용히 모인다. 조부모의 잊힌 가르침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노인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여성들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심장을 건드리는 것을 느낀다. 그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깨어남은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흩어져서 일어날 것이다. 아침 해를 알리는 이슬 방울처럼. 그 깨어남은 그녀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장창을 만들어 새로운 지도자가 나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는 해답을 외치며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이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그의 힘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그녀는 이 인물을 말이 적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설득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다. 그녀는 예언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민중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새로운 색채를 띠게 된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고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이 작동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은 새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도발의 증가를 두려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단호함과 연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민중 속을 걷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는 그 반대편의 분노를 도발이 아니라 치유의 요청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상대를 상처 입은 형제로 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징표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상상의 선으로 나뉘어 살아온 한국은 이제 더 깊은 무언가로 부름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단지 지리의 치유가 아니라 갈라진 영혼의 치유이다. 젊은 예언자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통일 프로젝트를 지니고 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화해의 존재로 올 것이다. 그는 영토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외부와 내부에서 거부된 것을 통합하겠다고 할 것이다. 시간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순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환점으로 끌어당기는 나선처럼 구조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둥들은 이미 비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다. 젊은 예언자는 이 순간이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올 것이라 했었다. 마치 가지가 떨어지기 전에 안에서부터 갈라지는 바로 그 순간처럼. 그리고 지금 균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낯선 이들의 눈빛이 스칠 때도 느껴지고 단단하게 말하려 해도 떨리는 연설 속에서도 느껴진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생각 속에서도 세계 앞에서 결코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한국은 이제 안에서부터 영혼이 눌리는 것을 느끼고 있다. 외부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면의 확신은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경고했었다. 권력은 충돌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주파수의 소진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정부가 기능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 진동은 새롭게 깨어나는 민중의 의식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정은 계속 내려지고 법은 계속 적용되지만 행위와 감각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마치 국가의 몸이 더 이상 그것을 지배하지 않는 정신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처럼 이 조용한 단절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떤 발표도 환호도 없다. 그저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외모나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갈 때 공기 속 무언가가 정렬된다.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이는 한숨을 깊이 내쉰다. 마치 오래된 고통이 잠시나마 가벼워진 듯이 예언은 그가 리더가 되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봉사의 절박함으로 올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무시되고 있지만 주변부와 잊힌 정치의 복도, 깨어난 마음속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다. 그의 침묵과 존재 사이의 일관성은 공허한 담론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의 단단한 걸음은 이미 자유를 찾은 것을 붙잡으려는 자들의 떨림과 대조된다. 최근 몇 달간 심화된 남북 간의 긴장은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거울을 만나고 있다. 군사실험의 증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장의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언자는 말했었다. 상처 입은 형제는 다른 이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외친다고. 그리고 지금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남한의 깨어남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다. 그리고 고유한 고통을 안고 있는 북한은 한 시대의 끝을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징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소음은 더욱 자주 들려오고 평양에서 나오는 말들조차 상징적인 색을 띠기 시작한다. 마치 그들 또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서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젊은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었다. 북의 외침은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한 고통의 메아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 사이 새로운 존재는 계속 걸어간다. 동맹을 찾지 않는다.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한다. 그가 도달하는 곳에서는 지배가 아니라 각성이 일어난다. 명령이 아니라 기운이 퍼진다. 그리고 바로 이 주파수가 가장 민감한 이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다. 더 이상 쇼를 원하지 않고 의미를 찾는 이들, 무엇인가에 대항해 싸우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들, 예언은 계속된다.
그 젊은이는 말했었다. 민중의 눈이 위가 아니라 주변을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지도자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순간이 지금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옛 지도자는 여전히 말하지만 더 이상 이끌지 못한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만 더 이상 영감을 주지 못한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대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진실 사이의 틈에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토록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낸, 그토록 빛나고 영감을 주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매몰되지 않고 본래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국가를 다스리는 자의 손에서가 아니라 국가를 느끼는 자의 심장에서 올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그는 이미 평범한 이들 가운데 살고 있고 잊힌 자들의 빵을 나누며 말보다 귀를 더 열고 있기에 그가 말을 할 때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엄령의 가장 긴장된 날들이 지나간 뒤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빛이 오기 전 그림자와의 대면이 먼저 온다. 그 젊은 예언자는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숨겨졌던 것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인식되지 않은 상처들, 묻힌 기억들, 대표한다고 말했던 자들과 민중 사이에 깨어진 약속들,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반란이 아니라 의식으로. 변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숨결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카페 사원, 심지어 관공서들까지 모두가 끝과 시작의 감각에 관통되고 있는 듯하다. 그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는 인물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아직 환호받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화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것은 가장 굳어진 마음조차 가라앉히는 평화, 비난하지 않고 드러내는 시선, 강요하지 않지만 지탱하는 단단함. 그의 힘은 이미지에 있지 않다. 존재와 사명의 일치, 바로 그 일관성에 있다. 그는 과거를 같은 옷으로 대체하기 위해 등장하지 않는다. 본질의 존재감으로 오래된 것을 해체하기 위해 온다. 그는 자리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 새로운 자리를 창조한다. 말은 드물지만 한마디가 나오면 아무도 닿지 못했던 곳을 직격한다. 그래서 그는 깨운다. 그래서 그는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래서 그는 이끈다. 젊은 예언자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새로운 존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 그녀는 이 시점에서 낡은 구조들이 이미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되찾으려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반응이 결정적일 것이라 했다. 그 순간이 도달했다. 현 체제는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며 민중과 영적 움직임에 점점 더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몇몇 결정들은 다급하게 내려지며 이미 공명하지 않는 권위를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억제의 시도 하나하나가 오히려 민중에게 옛 시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확신을 안겨준다. 조용한 시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광장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 땅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 내면을 향한 얼굴들, 외침도 현수막도 없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집단의 진동이 있다. 우리는 느낀다. 예언은 실현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태도의 차이야말로 이 순간을 성스럽게 만든다. 긴장은 북쪽으로 퍼져간다. 국제보고서는 군사활동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남한은 더 이상 공포로 반응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변한 것이다. 지금 남한 안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존재는 과거의 무기로 싸우지 않는다. 그는 관찰한다. 그는 이해한다. 그는 위협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반대편의 외침조차 치유를 향한 몸부림임을 알기 때문이다. 젊은 예언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이유가 경제적 힘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에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나라가 반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다. 소음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다. 장벽을 세우는 대신
길을 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다. 그 이름 없는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결정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존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감지되었다. 그의 이름이 여전히 일부 권력층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더라도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안정을 느낀다. 그의 진실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해방시킨다. 그의 단순함은 가치를 깎지 않는다. 오히려 고양시킨다. 오히려 고양시킨다. 예언은 박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씨앗으로 끝난다. 집단의식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 그것은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계속 자라날 것이다. 젊은 예언자는 말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한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통치의 모델이 되는 것. 진실과 자비, 그리고 영적 온전함의 통치,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마무리된다. 과거는 제 역할을 다했다. 혼란은 봐야 했던 것을 드러냈다. 고통은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새로움은 대체물이 아니라 되찾은 본질로서 도달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미래로 향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의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 그 운명은 조약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든 시민의 마음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도 이 부름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성찰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깨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